자, 오늘은 약간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은 좀 더 효용성이 있겠는데, 뭐,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이고, 시장하고 별개로,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, 일발보다는 약간 바주카포, 좀 확, 뭐, 약간 내용이 좀 재밌어요. 네. 흥미로워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더 타이틀은 지금 빈살만, 뭐, 네옴시티, 그리고 이제 엑스포 써놨는데, 빈살만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우디 왕세자죠. 세계 최고의 거부 중에 한 명일 겁니다. 아마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보다도 재산이 한 10배 정도 많다고 해요. 정확히 얼마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거부가 11월 중순경에 우리 방한 예정이죠. 앞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부들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 의미입니다. 제가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65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들고 들어옵니다. 이 네옴시티가 그럼 우리한테 뭐 어떤 영향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한동안 떠들었을까? 별로 저는 심드렁했었는데, 이유가 있구나. 이게 포착이 된 거죠.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의 부산하고는 2030년도 세계 박람회, 엑스포라고 얘기합니다. 그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. 올해 안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. 사실 그 빈살만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시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네옴시티를 지금 프로젝팅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하고 싶어 합니다. 근데 이제 부산이 지금 강력한 경쟁 후보죠. 그러다 보니까 맞바꾸자라고 의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엑스포를 다오, 네옴시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테니. 이게 포인트라는 설이 정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건설 경기가 사실 국내는 지금 좀 안 좋죠. 뭐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고 SOC도 좀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로 뭔가 눈을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네옴시티가 될 것 같아요. 그럼 대형 건설사들이 또 중동 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나가겠죠. 거기에 달려나가는 게 바로 거푸집입니다. 거푸집. 거푸집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주택 같으면은 약간 그 벽돌의 형태지만 큰 건물로 올라갈 때는 이 폼의 형태로 들어갑니다. 알루미늄 폼인데 바로 삼목 S폼이죠. 거의 국내 시장은 지금 독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금강공업이라는 회사가 경쟁업체고 현대알루미늄이 경쟁업체인데 현대알루미늄은 비상장이고 금강공업은 그냥 좀 실적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. 현대 이 삼목 S폼의 포인트가 재밌는 게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 이 유럽의 전력난 때문에 재련 업체들이 상당히 멈춰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이제 이 재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인곳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. 전기료가 공짜니까. 물론 거기에 이제 재련 뭐 공장을 대여해 준다까지는 아닌데 삼목 S폼이 충북 진천에 이 알루미늄 폼의 재료가 되는 그거를 한 11만 톤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LME 재고가 일간 회전율 재고가 80만 톤 정도 수준밖에 좀 안 되거든요. 그 11만 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 거푸집이라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이 아니라 상당히 재활용이 가능하고 한 20번 정도는 재활용하는 것. 정확한 거는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제곱미터 해배당 한 6, 7만 원 선으로 대여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데 주가는 왜 저럴까? 앞서 우리 왜 주주가치 재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삼목 S폼도 S폼이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었는데 일로 실적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. 그 대주주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정에 딱 잡혔죠. 그러다 보니까 자산들을 삼목 S폼으로 다 넘겨서 이제는 제대로 해라. 실적 빼지 말고. 그래서 실적이 아마 쭉쭉 올라올 것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옴시티는 말레이 지사라든지 인도 지사를 통해서 공급이 거의 이제 큰 우리 메이저 건설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대충 얘기는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익성은 뭐 이제 영업이익 200억 올해 한 800억 정도 예상한다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. 네, 근데 시가총액이 2,100억밖에 안 되죠. 지금 뭐 PBR이 0.3배? 워낙 낮아요.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이 다 좀 이렇게 새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PER은 3배? 성장주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알루미늄 폼이라는 게 건물이 한 14층 이상 올라가면은 알루미늄 폼을 무조건 써야 된답니다. 하중 때문에.
이 하중이 이제 예전에는 철제 거푸집이라든지 목재 거푸집은 요즘 거의 안 써요. 그게 이제 딱 쓰고 난 다음에 거푸집을 딱 떼고 나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도 미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이중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알루미늄 거푸집은 단면이 상당히 깨끗하고 또 하나의 특수 거푸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터널, 교량에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요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옴시티에는 특수 건설 쪽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여튼 발견을 했는데 거래량은 지금 좀 잠겨 있죠. 이게 물량이 다 잠겨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좀 재밌는 회사다. 네, 요래서 오늘은 바추가포로 네. 삽목의 스폼을 네.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아니 몰라요. 나도. 강하게 한번 저도 갈 수 모르 있는. 시세는 모릅니다. 네. 시세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보면 흥미로운 기업들이 있구나. 그 타이틀은 저거예요. 빈살만이 왜 네옴시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올까? 엑스포를 달라고 오는 거다. 이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업계에서는 물론 이제 부산 입장에서 들으면 이 뭔 시답지 않은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는 잘 두들겨 봐야 그렇죠. 돼요. 우리가 실익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지혜롭게. 네, 저도 이제 좀 말씀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옴시티 얘기 먼저 조금 하면은 사실상 저는 만약에 그게 맞교환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옴시티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죠. 당연하죠. 650도 다 주면은 선택하죠. 근데 아니, 다 주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이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뭐 부산 엑스포 지금 너무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추진을 하고 뭐 이재용 이제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사까지 돼가지고 지금 해외까지 출장을 가고 뭐 이랬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그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옴시티 쪽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뭐 훨씬 더 좀 크기 때문에 네. 뭐 국익의 차원에서 뭐 잘 뭐 저는 결정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뭐 가타부타 이제 그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삼목의 스폰과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저평가된 뭐 자산 가치주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 트렌드가 이제 많이 좀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제 목재라든지 철근 이제 거푸집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비용이나 뭐 효율성을 다 떠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재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또 친환경 공법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절대 수익 20% 종목도 뭐 관련해서 친환경 공법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. 사실 이제 그런 트렌드가 워낙 이제 좀 중요한 인식 요즘에 또 ESG 투자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도 투자에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이 알루미늄 거푸집이 이제 아주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단순히 주택을 짓는 데만 이제 쓰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나 이제 교량, 뭐 도로 이런 것들 이제 지을 때도 알루미늄 거푸집이 폭넓게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 삼목의 스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거푸집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40%가 넘는다라고 해요.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업계 알아보니까 네. 그 이상이고 알루미늄 아까 있던 스크랩 그러니까 알루미늄 폼을 만들려면 알루미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고순도 알루미늄은 아니고 하여튼 그 알루미늄이 요즘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. 네. 전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 납품 단가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최근에 많이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.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순이익도 순이익이지만 외형 성장이 이제 정말 조금 커지고 있다. 2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작년 2분기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한 800억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업 가치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는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유통 주식 숫자도 최대 주주와 아까 이제 뭐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쳐보니까 60%가 넘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당장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유통 가능 주식 숫자가 30% 이제 조금 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아마도 이 유통 주식 수 자체가 이제 작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
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. 네.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 강하게 이제 좀 붙어주면 전체 이제 유통 주식 수의 이제 회전율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좀 띌 수 있기 때문에 뭐 삼목에스폼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포커스를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 쪽에 이제 맞춰 놓으면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제일테크노스라든지 다스코라든지 뭐 또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덕신하우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계되어 있는 기업으로 좀 끼워 넣기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 매출 볼륨이나 이제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이 삼목에스폼이 가장 좀 월등하게 펀더멘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뭐 끼워 넣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선택은 그냥 삼목에스폼으로 저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선택을 좀 그래도 해주신다면은? 네, 선택을 삼목에스폼으로. 네. 저기 다른 써놓고? 종목들이 이제 관계된 기업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오는군요. 네,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게 따라오네요.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삼목에스폼을 그냥 선택을 하도록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정대현 팀장은요? 저는 다스코 선택하겠습니다. 다스코. 네. 다스코는 뭐죠, 내용이? 이것도 이제 그 주력 매출이 이제 데크플레이트 간 철근 매트 이건데 아까 전에 삼목에스폼 기업 설명하실 때 애니메이션 나왔지 않습니까? 애니메이션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 영상. 네, 영상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바둑판 모양으로 철근이 이렇게 되는 거 보셨잖아요. 네네.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. 요거 삼목에스폼은 이렇게 그러니까 옆을 세우는 거죠. 옆인데 다스코는 바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데크 플레이트, 그러니까 바닥에 까는 데크 플레이트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근 매트를 깔아가지고 철근 매트를 까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그 조금 전에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는 벽면, 다스코는 바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업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 도로시설물이나 건축 자재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철근 매트를 포함한 WBM 부문이 전체 매출 37%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그 삼목에스폼을 보다가 이 어디에 좀 주력을 포커싱을 맞춰볼까 좀 하다 보니까 네.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네옴시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이 회사가 올해 4월 달에 그 사우디 공군 비행장 시설물이라든지 부대 시설물 마감 공사한 이력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삼목에스폼도 말레이 지사를 통해서 현재 그 사우디 쪽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사우디 공군 비행장 관련해서 마감 공사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물산, 현대건설 이쪽과 같이 어울려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다스코 그동안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 회사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그 도로 시설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중앙분리 이런 부분들인데 아시겠지만 SOC 도로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SOC 사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가시설물 이런 거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또 테마가 돌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테마 이런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다스코가 뭐 네옴시도 관련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 다스코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어쨌든 네옴시티 좀 됐으면 좋겠어요. 됐으면 좋겠는데 650조 뭐 1300조 얘기 나온 상황인데 네. 그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상당히 잘 받을 때가 연간 60조였거든요. 60조였는데 그 뭐 1300조 얘기 나오서 60조면은 이 60조를 넘어서는 100조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게 저는 파급력과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수주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엑스포도 같이 개최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둘 다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죠. 둘 중에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지금은 네옴시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물밑 경쟁이라고 합니다.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부산하고 물론 애국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편이죠. 그러나 이제 계산기라는 거는 잘 두들겨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건설 쪽에 독특하지만 이 네옴시티의 연관성이 무엇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찾다 보니까 저 얘기가 들려와서 들어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알루미늄 거푸집 알루미늄도 지금 품귀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. 삼목에스폼 한번 들여다보고 공부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여담이긴 하지만요. 만약에 2030년 엑스포가 안 되면 월드컵을 유치하면 되거든요. 지금 이제 8년 남았으니까 네. 그 2002년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 했잖아요. 네. 한 30년 지났으니까 다시 할 수 있거든요. 그렇네. 그 월드컵 유치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. 뭐래도 네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